어느 날 인도에 사람들이 여행을 왔습니다. 거기에 한국인도 있었고 스페인 사람도 있었습니다. 이들은 그 여행지에서 서로 친구가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. 숙소 밖에 나와서 이제 사과를 하나 사겠다 이러고 노점에서 사과를 살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. 스페인 사람이 인도 상인에게 사과가 한 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상인이 사과 값을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스페인 사람이 바가지를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친구가 된 한국인이 스페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너 지금 그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야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하죠. 그런 상황에서. 그런데 이 스페인 남자는 이러한 조언, 이러한 그 끼어드는 것을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달가워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근데 그 친구의 말은 이겁니다. 사과 한 개를 들고 인도 상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려고 하면서 괜찮아. 나 저 상인이 달라고 하는 돈을 줄 수 있어. 나 돈 있어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국인 친구가 안타까운 것이죠. 그래서 또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바나나 값이 얼만데 이거 사과 한 개 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 이때 보면 인도 그 장사, 그 사과를 파는 사람은 눈치를 막 보고 있는 것이죠. 스페인 친구가 말을 합니다. 이번에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. 바나나하고 사과는 다르잖아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나는 이 상인이 달라는 가격에 이 사과 한 개를 사겠다. 자,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. 우리 한국인 친구는 스페인 친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. 분명히 바나나 값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네가 너한테 달라고 하는 그 사과 값은 너무 그 바가지를 씌우는 거다. 내가 친구기 때문에 정보를 줬는데 저 친구는 어째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. 그 흥정에 있어서는.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? 이해하기 어렵다. 아마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느낌일 겁니다. 바로 이것은 어떤 인식과 그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인과 그 스페인 사람이 다르다.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한 가지는 그겁니다. 자, 한국인은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. 그런데 그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흥정을 해서 그 거래를 성사시켰는가,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그 거래에 응했는가,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, 나 아닌 A씨는 이 사과를 얼마에 샀는가, 내가 A씨보다 돈을 더 지불하면 나는 손해를 본 거다.
정확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스페인 친구 말대로 다시 이것을 돌이켜보면 A씨가 얼마에 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. 나는 사과를 원하고 이 사과의 품질이 봐서 마음에 들고 저 상인이 얼마를 달라고 하고 내가 이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과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액수가 거기에 맞으면 나는 그 돈을 주고 산다. 그러면 만족한다.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. 설령 그 사과값이 바로 앞에 다른 사람이 사간 것보다 더 비싸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.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혹은 우리의 생활이 그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면을 보여주죠. 그래서 이 한국인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격, 자기가 비교를 해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데 그것을 넘어가는 가격을 스페인 친구에게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. 이 친구가 당하고 있다. 내가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래야 한다는 그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. 그런데 이때 생각을 해봅시다. 스페인 사람과 같은 거래의 주체는 나 자신이고 상대방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거래를 성사시킨다. 그러면 내가 상대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받아도 그 상대방이 억울해하지 않고 거래에 응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하고 갔을 것이고 이러면 항상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. 그런데 한국인은 이 공정가격이 있는 것이죠. 이 사람이 다른 물건을 얼마 받으니까 이거는 얼마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이 사과를 얼마에 사갔으니까 나에게도 그것과 똑같거나 그보다 더 적게 돈을 받아야 한다. 이런 세상 만사를 전부 이렇게 상대적으로 얽어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겠죠. 다른 사람은 얼마에 샀나 이렇게 막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장면을 우리 한국에서 보게 되면 그 인도 사과 장수는 나쁜 사람이 되겠죠. 바가지를 씌운 상인이니까. 그 다음에 스페인 친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같은 전 세계가 이렇게 열려있는 서로 오가는 세상에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. 한국 사람, 인도 사람, 스페인 사람. 한국 사람만 이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하고 다른 두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나는 만족한다. 셋 중에 둘이 만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인도 사과 장수는 나쁜 사람인가? 둘 다 대등한 성인이고 성인은 자기의 의사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죠. 남들이 거기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죠. 아주 정의감에 불타하면서 이런 바가지 사과 장수는 고발해야 한다.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일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불공정 거래다.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. 이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은 아직은 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.
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가 나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고 이게 바로 이 자신의 의사 결정에 충실한 삶의 모습이다.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좀 더 용감해져야 하겠다. 지금 아이들이 아니어도 또 세상을 오래 살아온 나이 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과연 나는 홀로 서는가? 나는 나의 의지에 충실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세상을 맞서서 세상 대 나라는 세상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?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. 그렇게 봅니다.